이렇게 김남국 의원 논란이 커지면서 덩달아서 과거 몇몇 의원들이 주도했던 일종의 민주당의 가난 마케팅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작년 7월에 제가 정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도움 요청을 드렸는데요. 한 40시간 만에 4,600분이 넘는 분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해주셔서 그 정치후원금 정말 잘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아주신 정치후원금이 거의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지원해 주실 후원금 역시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못 사는데 예, 짠내가 네. 있어서 더 이제 찐짠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재산 신고할 때 1,000만 원 했어요. 저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더 모으긴 했습니다. 아, 진짜 처음 해봤어요? 허위 재산 신고했다는 얘기세요? 아니요, 좀 자막으로 네. 장경태 후원에 좀 자막 처리해 주세요. 별명이 알바몬도 있고요. 네. 배도 타봤고요. 배 뭐 탔다 하면 호프집, 할만하다. 학습집 교사하면서 네. 선생님 함께 하면서 이런 것도 하고. 네. 물론 이제 본인의 과거 삶의 궤적 얘기를 하나하나 할 수 있고 실제로 뭐 어렵게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가난 마케팅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번에 김남국 의원 의혹으로 꽤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보시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지 뭐 갑이다라고 해서 부러진 안경테, 그다음에 뭐 저렇게 평상위에서 책상 위에 자는 모습, 그다음에 뭐 우유팩을 갖다가 이렇게 막 빨아먹는 모습, 그거 하면서 또 뭐 부시시한 모습 보이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 집도 있고 꽤 재산이 많습니다. 지금 저 장경태 의원도 그래요. 본인이 원래 국회의원 할 때는 반지하방에 산다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2년 할 동안 재산이 꽤 많이 불었습니다. 지금 한 7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본인들의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저렇게 불쌍한 척, 없는 척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후원금을 달라는 거예요. 이 후원금은요, 더군다나 10만 원은 사실은 국가 세금에 주는 겁니다. 예. 10만 원 나중에 다 국가 세금에 돌려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국가 세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서에서 봤지만 양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국민 많은 지지자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아, 저렇게 어렵게 하는구나. 내가 좀 아껴서 돈을 갖다 후원금을 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생활이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떻습니까? 저렇게 이제 앞으로 누가 이야기를 하면 뒤로 잘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니 정말 이게 정치를 어쩌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젊은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배우는 모습이 뭔가 돈을 구걸하는 이런 것부터 하는 모습 보이고 또 보면 참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자,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좀 허탈하지 않겠는가. 예. 왜 국회의원 하라고 했더니 이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 아닌가.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뭐 일단 제가 여기서 직접 업데이트를 하자면 본인이 밝힌 재산은 이제 21억이 됐어요. 코인까지 합치면 김남국 의원.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15억, 7억. 이 재산을 두고 누군가가 봤을 땐 많을 거고 누군가가 봤을 땐 뭐 비교적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가난 마케팅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이건 가난마저 이미지 제로를 소진한다. 권성동 의원. 국민 누군가의 상실감을 후벼파는 정치판의 몹쓸 위선이다. 배현진 의원. 이 비판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자였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케팅 얘기를 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부자 마케팅 하는 거 봤습니까? 다 흑수저 마케팅 합니다. 왜?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업 중심으로 부자들과 뭐 어떤 돈 많은 분들이 많은 정당이라고 보면 민주당은 예전부터 서민 중심, 민생 중심, 좀 이렇게 좀 돈도 없고 도덕성을 중심으로 여기는 그런 정당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측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예. 실상도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쪽 의원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했듯이 김남국 의원 자체가 원래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이런 가상화폐, 가상자산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표본이 있는 것이지 다른 의원들이 가난한 마케팅?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요. 알바로 연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전체를 싸잡아서 가난을 뭐 재료로 쓰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그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가난, 부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다투는 모습들이요. 너무 좀 볼성사납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마저 이미지 재료로 소진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자체는 그러면은 돈 많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까? 뭐 그렇게 이분법으로 아니 나눌 그러니까 수는 없죠.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건데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난 마케팅이 아니라 이거는 성공신화, 그다음에 흑수저 마케팅 이렇게 함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가난 마케팅이라고 민주당이 한다고 규정한다는 자체가요. 예. 이거는 솔직히 좀 모욕적이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을 예. 업신여기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누가 모욕적입니까? 아니 그 지켜보는 국민들이 모욕적으로 느끼는 건데 저 의원들이 모욕적인 건가요? 아니, 그냥 가난- 아니 서 대변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장경태 의원이나 지금 박주민이나 그동안 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아니, 사람이에요. 부러진 안경테 쓰고 나와서 없습니다 한 푼 줍쇼 했는데 그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국민들이 모욕적인 거지 그 국회의원들이 모욕적인 거예요. 위원님 제가 예, 말씀 예, 좀- 서대변인도 말씀 좀 말씀 드릴게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박주민 의원이 일부러 안경테를 부러뜨려서 가난함을 연출했다면 그건 가난 마케팅이죠. 예. 부러졌어요. 그리고 검소하게 사는 거는 사실이에요. 장경태 의원이 알바를 안 했는데 저기 나와서 예. 알바를 한 것처럼 본인이 정말 돈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았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런 건 가난 마케팅이에요. 근데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김남국 의원의 것이 터졌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모든 예. 걸 싸잡아서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분의 의견은 잘 알았고 다만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임대차 또 전세값 또 올려서 소폭 올려서 그것 때문에 좀 비판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후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고 저런 걸 이미지 리스크라고 하죠. 예. 이미지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한나라당 이해창 전 총재가 대쪽이라고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로 비쳤었거든요. 예. 그런데 병역 비리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파장이 훨씬 큰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국회의원이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비난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이나 사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지금 비치고 있는가, 그에 따른 행동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늘 살피는 것이 그런 리스크를 또 줄이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김남국 의원 당사자가 사과를 하기 전에 일부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을 이렇게 감쌌습니다.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이제 이 사석에서도 김남국 의원 많이 검소하게 보지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지. 네, 제가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정말 뭐 트어진 뭐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저랑도 같이 국회 3,600원짜리 3,800원으로 이제 올랐죠.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자주 그러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대단히 겸손하고 소박합니다. 의정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에서 간이침대를 놓고 자고 실제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고 아주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너무 그런 문제 일시적인 언어나 행동을 가지고 마치 김남국 의원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서민처럼 보여서 코스프레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만 코인 투자 자체가 또 일시적인 단기간의 행동이냐 이렇게 또 보긴 또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영진 의원 얘기를 제가 해봤는데 집에 안 가고 간이 침대 놓고 자는 사람이다라는 표현 썼고 오늘 정청래 의원은 특히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이어지는 주에서 법적인 얘기도 좀 하겠지만 김남국 의원 계좌 추적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건 법원이 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선 불법이 없어 보인다. 일단 이렇게 또 단정도 좀 했거든요. 일단 뭐 불법이 없어 보인다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렇게 단정할 수가 없죠. 일단 우리가 익히 아는 사건 가지고 빗대서 설명을 드리자면 FIU에서 불법 의심 거래로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의심 거래로서 볼 만한 사정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거래소에서도 의심 거래라고 FIU에 신고했고 FIU에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의심 거래라 그래서 검찰로 넘긴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대장동 사건도 FIU에서 의심 거래입니다. 화천대유에서 자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그랬을 때 경찰에 넘겼을 때 5개월 동안 묶여 있다가 언론 보도 터지면서 본격화돼서 지금 이런 거대한 사건이 드러났잖아요. 아하,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장동 의혹도
그 시작은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시작이었다. 그렇죠. 그때도 5개월 정도 묵혀 있다가 언론 보도 터지면서 화천대유에서의 자금 흐름 이상한 거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됐으니까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언론 보도 나왔냐 이거 가지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문제 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불법 거래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영장이 기각됐다는 걸 근거로 삼으시는데 가장 최근에 계좌 영장 기각됐던 사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재판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할 때 계좌를 보겠다고 영장 청구했더니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야 막론하고 국민적으로도 그 사건 해야 된다고 다 일치돼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각됐으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네요라고 다 접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수사 필요성이라는 건 저 영장 하나가 아니라 재청구 필요성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렇게 단언하셔가지고 혐의 없다라고 할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검소함에 대해서 지금 형사 사건을 덮고 해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도 맞잖아요. 예. 근데 아까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 정치적으로도 가난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뿌리가 깊어요. 미국 정치에서도 이걸 분열주의라 그러거든요. 어허. 보통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예. 나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라고 동질성을 가지고서 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는 시스템과 기득권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공격을 하는 내 지지세를 끌어당기는 그런 분열주의라고 표현하는 정책을 해왔던 게 미국 정치에서 유명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갈라치기로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이미지 조작과 이런 이제 동질감을 이제 뭐 끌어내는 방식으로서 정치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적이 민주당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이미 잘 살고 강남 좌파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미 굉장히 귀족적인 사람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민정당이고 동질성을 통해서 지지세를 끌어왔던 그거는 알겠습니다.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멍난 신발 친구 다닌다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지 민주당의 뭐 일방적인 뭐 공격을 하고 이건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민주당 일부에서는요, 이게 과거에 청년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자극했던 조국 사태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현금화해서 대표님 배선 자금에 보탰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관련해서 당 차원 조사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공식 기구 통해서 진상 조사하실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김남국 의원님이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세요? 글쎄 물론 뭐 당대표로서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김남국 의원이 대선 때 수행실장도 했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다가 어쨌든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과 함께 또 한 번 곤혹스럽기 때문에 당대표가 뭐라도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뭐 정반대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예전 화법으로 보면 저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준석은요? 라고 아마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왜 김남국 의원 문제 삼지? 코인으로 돈 많이 번 왜 이준석 전 대표는 문제 안 삼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안 하죠. 자, 근데 지금 보면 누가 누구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대선 패배 이후에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정말 가슴을 치고 실망하고 있을 때 본인은 집에서 방산주 한 3억인가요? 이거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근데 그 이후에 별다른 해명이 없다가 그냥 주식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어떤 이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에서만큼은 대선 패배고 뭐고 없는 거죠. 자, 이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판 것 자체, 이 인출한 것 자체가 보면 바로 대선 패배 직후입니다. 그 시점에 본인의 어떤 이 코인을 갖다가 이제 인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은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인데 김남국 의원의 그 제자입니다. 논문 관련 제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 조국 사태 일어났을 때 본인 항상 조국 전 장관 사진을 놓고 기도하고 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정치인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개국본이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초동에서 집회를 주도한 단체 그 조국 전 장관 옹호 집회의 그 사회를 봤으면서 그때부터 알려져서 사실은 정치권에 단수 공천 받아서 공천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져보면 참 이게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심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답은 없었고 이렇게 정치적인 건 정치형 거고 비판 목소리도 비판 목소리지만 코인 투자에 대한 남은 의문점들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